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니칼럼, 이 반도체 업계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마켓 이슈에서도 SK 하이닉스가 직면한 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사님 지금 이 중국의 이 반도체 이 거센 추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 얘기가 네. 오늘 어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여름부터 국고초나 혹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경고해드렸던 일이 드디어 가시화된 것이죠. 바로 중국 자본의 반도체 시장 진입입니다. 이미 거론해드렸었습니다만 중국에는 반도체 회사가 없었습니다. 화웨이나 혹은 샤오미가 약진을 거듭할수록 우리네 반도체 매출도 더불어 증가하는 모습이었죠. 이 중국 반도체에 대한 한국 의존도는 지난 2013년도 38%였던 것이 올해 8월 현재로 약 46%를 훌쩍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점유율 상승세를 보여왔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네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만들어 팔면 팔수록 퀄컴 등 미국의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받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구도에도 이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드디어 염원하던 반도체를 갖게 된 것이죠. 지난 7월 14일이었죠. 하이닉스가 하루에 6% 넘게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주가는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었는데요. 당시 중국의 거대 자본이 D램을 만드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수 제안서를 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우 낮게 제시했었고 특히 미국 정부에서 기술력의 유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하면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싶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거대 자본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회 전략으로 결국 샌디스크를 인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다시 하이닉스는 2차 하락이 재개된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샌디스크를 인수하기로 한 회사는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회사입니다. 저 역시 웨스턴 디지털에서 만든 클라우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대 하드디스크 제작사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제시한 가격은 고작 190억 달러입니다. 샌디스크 전일 종가 대비 15%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기로 한 가격으로 매각된 것이죠. 이 샌디스크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 불황이 겹쳐지면서요. 적절한 시기에 매각이 성사된 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샌디스크는 우리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으니까요. 문제는 웨스턴 디지털을 유니스프렌더가 일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한 법적 규제를 제가 아직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미국 정부로부터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주 전이었죠. 유니스프렌더가 웨스턴 디지털에 대해서 37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었죠. 유니스프렌더는 중국의 국영기업 칭화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결국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건너 샌디스크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우리네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스크는 현재 삼성전자와 크로스 라이센싱에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회사입니다. 반도체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삼성전자가 과거에 95%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겠다라고 했었지만 이게 무산됐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반드시 매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역시 플래시 관련한 특허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MLC 관련해서는 중요한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을 정도죠. 이번 합병을 통해서 중국 자본은 웨스턴 디지털의 클라우딩 기술과 더불어서 샌디스크의 플래시 특허까지 대략 15,000개 이상의 특허를 단 한 방에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삼성전자에 비해서 미흡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3D 낸드 부분은 내년 말이나 되어야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합병을 통해서 매우 진보된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인수하려다 실패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D램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회사라면 샌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에 대해서 강점을 가진 회사인데요. 이게 뭐
거기서 거깁니다. D램 전체 공정에서 대략 2개에서 3개, 4개 정도의 공정을 제거하면 그게 바로 플래시 메모리가 됩니다. 즉 중국에서 샌디스크를 가졌다는 것은 결국 플래시를 거쳐서 D램도 손에 넣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하이닉스에는 거대한 경쟁자가 생긴 셈이고요.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그동안 시름시름 주가가 알았던 이유가 바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재료가 이미 지난 여름부터 이어왔던 재료입니다. 그 이후로도 주가에 상당히 반영이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는 수많은 공정이 있고 지금 당장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따라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퀄컴이 우리 삼성전자에게 납품했던 칩을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퀄컴이 망한 것도 아닌 것처럼 하이닉스도 이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의 약진은 정말 두려운 수준이죠. 얼마 전 샤오미는 미국의 세그웨이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수한 바 있는데요. 나인봇을 인수하고 나인봇으로 하여금 세그웨이를 인수하게 했었습니다. 결국 세그웨이가 인수된 직후 무려 1,000만 원대에 달하던 세그웨이를 달랑 35만 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 세그웨이에서 보였던 혁신적 성능을 유지한 가격 파괴가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겁니다. 비록 여름 내내 짓누르던 악재 실현으로 주가의 하락 정도가 크지 않겠지만 매수 시기만큼은 샤오미의 행보를 관찰해가면서 다소 미루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기술 격차도 어느 정도 나는 상황이고 우리 기업 역시도 또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지만 지금 이런 중국 기업들의 행보를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투자 심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느껴집니다. 자,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